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가운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핫 이슈를 가지고 중국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관련 용어와 표현을 중국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우한 폐렴입니다. 1월 23일 오전 10시부로 우한을 떠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 운행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특수한 이유 없이는 시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도시 봉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우한 폐렴은 우한의 한 해산물 시장에서 거래된 박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발생하게 되었고, 우한을 방문했거나 혹은 방문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박쥐를 대체 왜 거래해?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으나 말린 박쥐 고기를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발생했던 사스 역시 숙주인 박쥐에서 사향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었다고 하죠. 한국 네이버 뉴스에서 처음 관련 기사가 등장한 것은 2019년 12월 31일, 당시 원인 불명 폐렴 환자 집단 발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는 2019년 12월 30일 처음 출현했으며 그 당시 확진자는 총 27건이고 그중 7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2020년 1월 9일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 후 2020년 1월 21일 기준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전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져 확진자는 440명, 사망자는 6명이라고 했는데 23일 기사에서는 확진자 633명, 사망자 1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에서는 이미 감염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초반에 사람 간 전염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 당국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대만, 한국, 필리핀, 태국, 일본, 심지어 미국 등지에서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자 사람 간 전염을 인정하며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이 중국 내부를 벗어나 해외로까지 확산되자 국제사회도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은 춘제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매일 수십 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네티즌들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대다수가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 한국으로 유입되기 전에 정부가 잘 대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중국을 비난하는 댓글 역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중국에서도 각종 포털 사이트마다 헤드라인으로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하며 확진자 및 사망 사례에 대해 최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료진도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사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발생한 것이며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전염된다 하더라도 통제 가능합니다. 조만간 춘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걸 생각하니 걱정되네요. 완벽 무장한 의료진도 감염될 수 있으니 무한 시민들은 마스크 잘 끼고 체온 자가 측정을 하고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의료진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우한에서 잘 버텨주세요. 의료진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분들이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 원인을 찾아 철저하게 해결하고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냥한 짐승, 이런 야생동물들은 신종 바이러스의 전염원 매개체입니다. 에이즈, 사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해야 합니다.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백의의 천사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의료진 여러분도 몸 조심하시고 무사하시길 기원합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60에서 80세로 저항력이 약해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모두들 각자 위생에 신경 쓰고 전염병 발생 상황 해결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각종 검사를 하고 대충 약을 처방하는 등 이런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너무 짜증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 명의 환자를 위해 15명의 의료진이 감염된 경우에는 그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백의의 천사 여러분들께서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진은 전염병 해결을 위한 선봉장이자 주력군입니다. 우리가 질병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용감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섭니다.
때문에 그들을 잘 대해줘야 합니다. 이번 전염병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모두들 명절 잘 보내세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고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당황하지 맙시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화이팅! 명절 잘 보내세요. 언제쯤이면 약이 출시될까요? 현대의학 기술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잘 대처하시고 의료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정도까지 해내다니 대단합니다. 중국 파이팅! 우한 파이팅! 사람 많은 곳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통로 소독, 손 씻기, 창문 열고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의료진들이 생명을 걸고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이군요. 그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전문가님들, 인류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두들 중노년층에게 널리 알립시다. 현재 많은 중노년층들이 전염병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19일에는 한 언론 매체에서 상해위생건강위원회가 아직 폐렴 의심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인터넷상의 정보가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반드시 사실인 건 아니라고? 그게 정부 기관이 할 말이냐? 이렇게 애매모호하다니 국민을 더 공포에 빠뜨리는 거잖아!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23일 우한 봉쇄 기사가 보도되자 댓글에는 우한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민들을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우한을 떠나려는 분들께서는 자신이 잠복기는 아닌지 바이러스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한에 남아 격리 상태를 유지하세요. 내가 우한에 있었다면 난 차라리 혼자 우한에 남아 명절을 보낼지언정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그곳을 이탈하면 바이러스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왜 떠나려 하나요? 지금 자신만을 생각하고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당신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자신은 아무 일 없을지 몰라도 가족들을 위협하는 셈입니다. 우한 봉쇄 조치 발표 이후 우한 도시에서는 거리의 인적이 사라지고 신선식품 등 일부 품목 진열대가 동났으며 1,000원도 하지 않았던 배추가 5,000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우한시 방송에서는 아나운서가 마스크를 쓰고 뉴스 진행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마스크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몇천 원에 불과하던 마스크의 가격이 2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베스트 댓글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대부분 의료진의 건강을 걱정하고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중국 내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해외에서도 확진자 발생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염병 발생 초기 당시 중국 당국의 초기 대응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한 지역의 확진자가 증가할 때도 다른 지역의 확진자 발생 소식이 보도되지 않아서 은폐 및 축소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을 사스, 메르스와 같은 의류 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대신 대응책은 흑사병, 콜레라와 같은 감류 전염병으로 상향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책을 취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한 폐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함께 보았는데요. 자, 이 화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꼭 알면 좋은 중국어 표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新型冠状病毒, 우한 폐렴, 우한 肺炎,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우선 문장을 좀 전체로 보면 新型冠状病毒肺炎存在人传人现象, 사람 간 전염 혹은 감염 현상이 존재한다 라고 푸셔도 되고요. 尚未发现明确的人传人证据,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떤 걸 발견하지 못했냐면 명확한 사람 간 감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持续人传人的风险较低, 사람 간 전염이 지속될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으로 한번 관련 표현을 공부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사스죠. 사스는 非典이라고 하고요. 전체 명칭은 非典型肺炎이라고 합니다. 의료진 감염에 대해서는요, 문장을 통째로 보실게요. 有14名医务人员在护理一名患者过程中被感染. 그래서 被感染을 쓰시면 되겠고요. 확진자라는 표현은 确诊病例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의심 환자는요, 疑似病例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리라는 글자는 이 확진자나 의심자를 세는 양사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좀 한번 같이 보면 累计报告病例224例 其中确诊217例 보고된 누적 사례는 224명이고 그중 확진자는 217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보통 명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례라는 의미의 이 리를 사용합니다. 격리치료라는 말이 나오면요. 문장으로 같이 보실게요. 正在隔离治疗中 현재 격리치료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을 보면요. 열이 나는 게 있어요. 发热, 기침, 咳嗽. 근데 특히 마른 기침을 한대요. 干咳. 몸에 힘이 없는 거는요. 乏力. 가슴이 답답한 건 胸闷. 호흡 곤란 증세도 있다고 합니다. 呼吸困难.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들은 세 가지의 분류로 나뉘는데요. 경증, 중증, 위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증은 轻症, 중증은 重症, 위중은 危重症. 그래서 한국어와 중국어 표현을 같이 좀 알아보시고요. 전염병 발생 상황을 疫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3일 현재 이제 발표된 이